먼저 그 2022 ICT 스탠다드 인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 및 실증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신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제목을 짓긴 했는데요. 실제 이 에너지 신산업이 사실은 많이 그 저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이제 부르기에도 이미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의 그 현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국내외 정책 현황, 그리고 국외 실증 사례,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체험단지, 그리고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책 현황입니다. 그 2016년부터 아마 에너지 신산업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렇게 용어가 쓰여왔고, 지금도 에너지 신산업이란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에너지 신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에 그 국가적인 전략으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비전은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게 3대 정책 방향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가 경제 구조, 두 번째가 바로 산업,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정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후에도 이러한 그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궤를 이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특히 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특히 그 탄소 중립 사회라는 측면에서 이 그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그 다음에 그 시청자나 일반 국민들이 참여가 중요하다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먼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을 3대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그 수소 경제 조기 활성화 및 IT 활용 에너지 신산업 창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빅데이터 기반 수요 관리 서비스, 분산 에너지 통합 운용 가상 발전소가 강조되고 있고요. 저탄소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저전력 반도체 등의 저탄소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산업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을 가속할 수 있는 혁신 기술 서비스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나 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탄소 배출 분석 관리 등을 그 혁신 기술 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그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이 기술적,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 전기차라든지 그 소규모 태양과 같은 그 소규모 분산 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정책적인 판단 하에 이제 마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적인 비전이 특히 향후에 우리나라의 사회가 나아갈 에너지, 환경, 그리고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데요.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 소비, 거래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는 첫 번째가 새로운 그 소규모 분산 자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기존의 에너지 계통에서 이를 수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 측면에서 이러한 성장 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그 기존의 분산 에너지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나 제도 측면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분산화가 좀 더 그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분산 에너지 수용 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유연성 자원 확대. 예를 들어 공공주도 ESS, 재생의 통합 관제 시스템, P2H, P2G와 같은 유연성 자원들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소비 분산화는 분산 편익 지원 제도나 대규모 전력수의 지역 분산, 그리고 지역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구축 등 그 비전에서 제시한 수요지 인근에서의 그 저탄소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하겠다는 것과 맞추어서 이러한 에너지 생산, 기존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생산 소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7월 달에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정책들은 에너지 신사업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소규모 새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분산 자원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로 인한 이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도 또 이 에너지 정책 부분에서 에너지 신산업 정책 부분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 그리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능력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 수용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네 번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태양광 풍력 산업 생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확대하고 그리고 신시장 측면에서는 VIPB 상용화 R&D, 그다음 IoT 빅데이터 기반 해상 풍력 O&M 서비스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및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혁신 벤처 측면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와 전기화나 분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들을 계속 R&D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전력 신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VPP,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발전소이고요. 차세대 ESS,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섹터 커플링과 같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즉 전력 시장이나 전기 요금 체계가 확립되고 그리고 전기 시장과 요금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지진이나 이런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나 재난 대비용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대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이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약 4년 동안 추진되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역 대도시형, 교회형, 산업도시형, 뉴타운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춘 국가 내 지역들에서 실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국으로서 이 전기 소매 시장을 2016년에 개방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러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책 담당자분께서 많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송전 및 배전을 법적 분리하는 것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2021년에 10E 개정을 통해서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방향으로 좀 더 가속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전력망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던 문제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양상이 이제 에너지 안보와 무역과 맞물려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무역 장벽과 맞물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약 3,690억 달러를 책정했고, 대표적인 내용은 미국산 전기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온쇼어링, 즉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에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교통버스, 쓰레기 수거 차량 등 대형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 자원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생산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해외 진출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실증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외에서는 이제 어떻게 실증을 하고 사업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 후지사와에서는 지속가능타운, 즉 SST라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그 지역 내 신재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 햄스, 즉 일본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위주라고 하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600가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ESS 그리고 IoT 장비들을 통합해서 햄스를 구현하는 내용을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솔라라고 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또는 단일 건물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가용 발전
태양광이 아니라 시공유지의 공동 태양광을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ESS와 연계해서 그걸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그 배터리 공유면 여러 가지 그 V2X까지 기술까지 결합해서 전기차를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그 지역 단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거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도 같이 구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E-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미래형 통합 EMS를 구축하기 위한 그 실증을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데마, 에텔리젠세, 멜레지오, 모마, 레그모드 하츠, 스마트와츠라고 해서 6개 분야로 각 지역을 구분해서 앞서 일본과 같은 사례처럼 햄스나 그리고 샘스 그리고 ESS나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도 같이 이제 그 실증을 했는데요.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전력 공급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 즉 각각의 그 소규모 분산 자원들이 각각의 수용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자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실증의 중요한 포인트로 봤고요. 그리고 이 부하가 이동할 수 있다. 즉 그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동용 부하와 같은 그런 그 특성, 또 부하 자체가 이제 시간대별로 이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연성 제공을 해서 그 수단으로 에너지 정치를 이제 그 연계 인프라로 활용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 공급소 유연성 확보에 주된 영향을 주는 측면에 대한 실증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이제 니스라는 지역에서 태양광 ESS AMI를 통합하는 지능형 배정망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실증을 추진을 했었는데 솔라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약간 커뮤니티 솔라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태양광과 ESS를 연계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 피크 디맨드 리덕션 디스트리트는 이게 그 피크 시간대에 자발적으로 전력 소비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을 실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딩 디스트리트는 에너지 자립 모델을 이제 실증한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라 디스트리트는 전기 소비량의 22%의 부하 이동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크 디맨드 같은 경우는 전력 저감률이 가장 부분이 한 21%, 기업은 평균이 한 6% 정도 나타났고, 그리고 아이슬란딩 디스트리트는 5시간 동안 단독 운전 유지를 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앞서 탄소 중립 그 추진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이 탄소 중립 사회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특히 그 부분이 이제 지역사회에 연계한 부분이 현재는 많이 그 세계적으로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이제 독일의 펠타임이나 오스트리아의 귀싱, 덴마크의 3세 지역 같은 곳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도 많지 않고 주로 이제 그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축산이나 농업을 하는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지역이 많이 이제 그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 ESS 같은 그 재생에너지나 그런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100%로 신재생을 활용한다든지 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실업률도 낮추게 되고요. 이러한 지역사회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뒤에서도 이제 그 국내에서도 실증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그 해외에서의 실증 사례들을 보면 그 각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 이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중심이다 보니까 이 가정 분야 자체,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 위주다 보니까 태양광도 주로 이제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거나 이 가정 내에서는 그 분산 자원을 확인하기 좀 힘든데요. 이 가정 분야의 소규모 분산 자원에 대한 실증을 확대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나 기술보다는 어떤 서비스 실증, 그리고 이게 그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는 실증 그 사업의 특성상 이 지자체의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프라들이 계속 활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력 개통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 이제 신재생을 개통에 통합하는 문제, 수용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와 관련된 ICT 기술 결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인식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단위 실증 체계, 그다음 프로슈머로서 수용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규제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이 실증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사업단에서 좀 주도적으로 기획했고 참여했던 사업들 두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체험단지인데요. 본 사업은 이제 최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기술 및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및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주광역시 두 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광주 지역은 SK텔레콤, 서울은 옴니시스템이 주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추진되는 내용은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는 이 실증 지역의 여러 가지 앞서 본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 사업에서의 운영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센터로 끌어와서 그걸 이제 실증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체험단지 포털 서비스도 구축 운영하고 이 실증의 성과나 그 다음에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센터가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저희 앞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많이 이제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택요금제나 시내 서비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주 지역에서 일부 시범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 적용을 이제 확산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실제 실증 과정에서는 이 사업자들이 아주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그다음 부하 수요를 이동시키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모델 중에서 우리 현재 개시별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좀 더 넓게는 이제 선택형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커뮤니티 솔라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태양광을 이제 공유하는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제 형태의 태양광 공유 공동체도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태양광 발전 효율화나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요금 절감 확대를 위한 ESS를 함께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량이나 소비량 계측을 위한 AMI 같은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이 이제 공유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산하는 문제는 이제 넷 미터링이라고 해서 가상으로 소비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유된 태양광의 편익을 쉐어링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명 마이크로그립입니다. 앞서 이제 해외 사례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대도시 인근에 있는 마을 지역들, 좀 더 상대적으로 실증이나 사업화가 수월한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사실 많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자립섬이나 캠퍼스처럼 좀 더 이렇게 활동하시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심에서 한번 해보자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도시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그리드가 현실적으로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관공선, 학교 같은 이제 주요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공공주도 ESS나 태양광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돼서 이 신재생 자원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또 주변 지역에 이제 특히 이러한 신재생을 갖추고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시설별 BEMS나 이제 SEMS를 구축해서 이것을 이제 실증을 해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전 집합발전소는 이제 소규모 신재생이나 ESS 등 분산형 전원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인 것처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 대규모 발전소처럼 발전기처럼 전력을 공급하고 거래하는 모델에 대한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문제점이 이제 전력이 생산되는 패턴이 이제 불규칙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산전 집합발전소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그 실증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그 신재생 기반 마을 단위 분산 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및 마을 중심 에너지 나눔 공동체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전국 12개 마을이 이미 지정이 돼서 작년 11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은 지역 맞춤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개발하겠다. 뒤에 보시면 지역마다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렇게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편익이나 그다음에 그 기존의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실증 내용은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특정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나 유연자원도 같이 활용하고 ESS나 EV 같은 거래자원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과 같은 그 현재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의 현황이나 소비량을 조사해서 이 계통 연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실증할 것인지를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PV, 태양광 입지를 다변화하거나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는 에너지 공급 기술 개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안전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전기 안정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제도 개선 측면들, 지역 중심의 전문가, 자가 소비나 인센티브와 같이 실증단지 운영 측면의 부분도 함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기획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대도시, 이 사업들은 주로 마을, 대도시가 아닌 지역들의 마을이 중심이 돼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유형 정도, 기본 유형은 3가지고 하나는 복합 유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생활문화 공동체, 즉 주거나 상업 중심 지역이 하나의 이제 마을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림, 축산, 수산업과 같이 스마트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유형이 있겠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관광 리조트나 레저 단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 레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또 갖추고 있는데요. 기타 융복합형은 이런 3가지 유형이 2 또는 3이 이제 결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포착해서 각 유형에 맞는 실증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기술 개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요. 각 유형별 특화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문화 공동체형은 마을과 구역 단위의 에너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자원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관리나 스마트 가전 등 맞춤형 기술 패키지 개발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파밍은 당연히 이제 농축업에서의 생산에 들어간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핵심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농축산업 활동 과정에서 분뇨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도 이제 에너지를 활용한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구들도 이 모빌리티를 활용한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레저 단지형은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및 에너지 공급 최적화 모델을 설계하고, 특히 이제 관광이라는 특성상 이 환경과의 조화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에너지 공급, 소비, 그다음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정책 및 실증 사업 추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발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